나이 40 즈음이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인생의 초안이 엉켜버렸다는 사실을 넌지시 느낀다. 내가 꿈꾸던 인생의 설계도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짝 비뚤어져 있음을 어지간한 사람은 알아차린다. 그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언제 돈만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가? 마흔의 서재의 작가인 장석주는 시골 낙향의 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35해쯤을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은 삶의 물질적 규모를 키우는 속도와 효용성과는 무관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10여 년 전 서울 살림을 접고 시골로 내려와 집을 짓고 뜰에 모란과 작약을 심고 삽살개를 키우며 노자와 장자 그리고 주역 같은 책을 벗삼아 살았다. 날마다 책상 위에 쌓인 책들을 한 권씩 읽고 시골길을 걸으며 번개와 섬광을 붙잡아 서너 줄씩 이어지는 글들을 쓰며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누린 게 바로 지복의 삶이다. 여기서 지복이란 더 바랄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을 말한다.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는 것을 복이라 말하고 남을 도울 힘이 있는 것을 복이라 하며 타인들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악다구니 쓰는 시비소리가 귀에 들리는 일이 없는 것을 복이라 하며 아는 것 많고 바르면서도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을 복이라 한다. 해질 녘이면 처마에 사는 큰 거미들이 내려오고 밤에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 일가가 불 켜진 부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본다. 도시에서의 불필요한 관계들이 시골로 내려와 산이 거리상 서로들 멀어지니 자연스레 조촐하고 단순하게 삶이 정리되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고통과 번민은 줄어들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3만여 권의 장서, 10몇 권의 시집, 정수리깨에 허연 머리털, 늙어가는 벗들, 클래식 CD들, 포도주의 깊은 맛을 즐기는 혀 따위이다. 청나라 초기의 문장가 장조는 하루의 계획으로 파초를 심고 한 해의 계획으로 대나무를 심고 10년의 계획으로 버드를 심고 100년의 계획으로 소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시 쓰기는 파초를 심는 것이고 책 읽기는 100년의 계획으로 소나무를 심는 것에 견줄 수 있겠다. 시골에서 나서 10년쯤을 살고 그 뒤 35해는 도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다. 여기서 장석주의 시 어제의 풍경을 한번 감상해보자. 나를 고용하고 일자리를 준 것은 도시였다. 배반할 수 있는 우정은 상여금이고 질탕한 술자리는 성과급이었겠다. 자정까지 의견이 다른 누군가와 싸워 결국 난 그의 굴복을 받아냈다. 양복단추가 어디로 달아났는지도 모르고 점령군처럼 거들먹거리며 술집에서 의기양양해서 떠들었겠지. 술에 잔뜩 취해 나도 모를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겠지. 밤 깊어 선량한 친구들 하나둘씩 돌아가 버리면 허전함 때문에 코끝이 시큰해지기도 했겠지. 마지막까지 술꾼 두엇 남아있었겠지. 그게 내 인생의 초안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살고 말았겠지. 그냥 그렇게. 이 시에서는 도시에서 살았던 저자의 메마르고 비본질적인 삶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삶에 투신하는 것을 뜻한다. 더 많은 재산, 승진, 새 차, 더 넓은 아파트, 사치, 맛있는 음식들을 탐하고 앞으로 직진만 하며 무한 속도로 경쟁하는 삶. 이같이 내 안에 일렁이는 탐욕은 삶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엑셀레이터이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모든 게 부질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품었던 인생의 초안을 떠올려봤다. 그 궁리의 끝에 시골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결연히 도시에서의 삶을 접었다. 시골로 거처를 옮기며 대나무와 같은 삶을 꿈꾸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는 나무다. 대개의 빈 것들은 마음을 애잔하게 울린다. 빈 것은 청빈과 통한다. 비움 중에 마음을 비우는 일이 어렵기로는 으뜸이다. 마음을 비운 이들은 우선 그 태도에서 초연하다. 초연함은 본질적으로 탈속이다. 초연한 것에는 맑은 기운이 깃든다. 대나무 숲은 겨울에 볼만한 풍경 중의 하나이다. 대나무 숲에는 차고 맑은 기운이 있고 고요가 깊어 고즈넉하다. 눈을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뽀드득 뽀드득 울리는 소리가 난다. 잎에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활처럼 흰 대나무들이 어느 결에 눈을 털고 척추를 고추 세운다. 나는 대나무를 사랑한다. 고승 해심은 대나무의 생태와 그윽한 기품을 예찬한 글을 남겼는데 그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자마자 우뚝 자란다. 둘째, 늙을수록 더욱 굳세다. 셋째, 그 결이 고르고 곧다. 넷째, 성품이 맑고 서늘하다. 다섯째, 소리가 사랑스럽다. 여섯째, 외모가 볼만하다. 일곱째, 마음이 비어 사물에 잘 대응한다. 여덟째, 절개를 지켜 추위를 참는다. 아홉째, 맛이 좋아 사람의 입맛을 돋운다. 열째, 재능이 많아 세상을 이롭게 한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져 있어 쓰임새가 많다. 속이 차 있다면 대금, 퉁소, 단소, 생황,
해금과 같은 악기로 태어날 수 없었을 터다. 시골에 와서 굳이 대나무를 심은 것은 대나무의 생리에서 배우고 마음에 새길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지 않았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보통 두려움을 느낀다. 지켜지지 않은 것, 수정해야 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인생의 초안을 수정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마음 안에 새 꿈을 써 붙여야 한다. 무소유의 실천으로 비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인류의 큰 스승 간디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일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즉 우리의 욕망이다. 비움은 마음에 채운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막지 않고 탁하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나 명리에 눈이 어두워 주변의 인심을 잃기 십상이다. 과욕과 탐욕에 빠진 자들은 비움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알지 못한다. 비움을 모르는 자들은 융통성이 없고 베풀 줄을 모른다. 제 이익을 먼저 구하는 탓에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저에겐 너그럽고 남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다. 마음을 비우면 사람이 너그럽고 맑아진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화평하다. 달도 차면 기울고 대지를 풍요롭게 채우는 가을이 오면 곧 채운 것들을 비워내는 겨울을 예비해야 한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비워지는 게 우주 만물에 작용하는 이치다. 이미 채워진 것에는 더 채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워야 한다. 의무가 권리의 진정한 바탕이 되듯 비움은 채움의 유일한 윤리적 근거가 된다. 대나무처럼 비우고 살라. 내가 비울 때 누군가는 그 비움을 통해 얻은 잉여의 혜택을 누린다.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남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남과 더불어 공존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함께 살아야 할 남의 몫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다 이기주의가 숨어 있다. 나와 남은 불이이다. 비우려는 자는 먼저 맹목적인 탐욕을 버려야 하고 자발적 가난에 처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비움은 실존적 선택의 문제이다. 그것의 실천에는 희생의 각오와 비상한 용기가 필요하다. 비운 자들은 모든 형태의 불로소득과 같은 노동 없는 부를 자랑하지 않는다. 양심 없는 쾌락을 누리려 하지 않는다. 인격 없는 지식을 높이 따르지 않는다. 윤리 없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인성 없는 과학을 숭상하지 않는다. 자기 희생 없는 종교는 거부한다. 비움의 가장 높은 단계는 무욕과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비움의 삶은 곧 핸드메이드 라이프를 사는 것과 같다. 제 입에 들어갈 곡식을 가꾸고 제가 쓸 가구를 스스로 만드는 게 핸드메이드 라이프이다. 간디, 비노바 바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스코트 니어링은 이것을 실천하였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세우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았다. 소박한 밥상, 소박한 살림, 소박한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었다. 내 참 스승들이다. 그들의 글은 흐트러진 매무새를 여미게 한다. 자발적 가난의 저자 E.F. 슈마어는 이렇게 말한다. 즐거움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며 어디에나 퍼져 있는 불안이나 불만족 또한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자신을 진정으로 여가를 위해 바치려면 견고한 바탕 위에 서 있다고 스스로 느껴야 하며 삶을 믿고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음에 회의를 품은 채로 어찌 삶을 즐길 수 있겠는가. 이외에도 사람의 감각을 남용시키는 데 기여하는 생명 본능에 불안한 조울증이 있다.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우리의 감각을 얼룩지게 하고 행복의 조건들에 해독을 끼친다. 뛰어난 수단들은 대부분 이미 발명되었다. 그에 필요한 자금들은 모두 투자되었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이미 모든 것은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증류 과정에도 아직 누구도 참된 기쁨의 증류수를 단 한 방울도 얻지 못했다. 우리는 즐거움을 즐거움의 수단과 뒤섞지 말아야 한다. 애초에 삶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참다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 삶은 분명 살만한 가치가 있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뿐이다. 삶은 가치와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나는 느림과 비움에서 삶의 가치를 찾았다. 즐거움은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니 물질을 쫓는 삶을 그쳐라. 대신에 죽음에 대한 암, 절대자, 한미 본능에 대한 탐구, 배움과 가르침, 영성, 자연에 따르는 삶 등에서 의미를 찾아라. 나는 천천히 먹고 이것들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골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질을 찾고 부를 늘리기를 멈추고 심령의 가난함을 돌보는 게 비움이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짓을 그치고 제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비움의 본질이다.
제 마음에 가득 찬 미움과 적이 슬픔과 증오, 낙담과 분노를 덜어내고 그 덜어낸 자리를 영성으로 넉넉하게 채우는 게 비움의 철학이고, 세상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겸손해지는 게 비움의 미학이다. 진정으로 비운 사람은 소박함에 처한다. 마음을 비우고 인생의 초안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쓸데없는 회의나 불안 따위에서 벗어나라. 인생의 지복과 지복에 이르는 수단을 뒤섞지 마라. 모든 일의 성사는 마음의 평화와 고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 국이빈천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고 익명은 명운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던가.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